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목이요. 제발 안 된다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네. 제가 나의 고유한 삶을 찾아서라는 저의 일기예요. 저의 일기를 책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기를 되게 자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칭화대 유학을 갔을 때 2015년 4월부터 쓴 일기거든요. 제가 하루하루 저의 기록이죠. 저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적었는데 여기에 쓴 일기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안에서 나름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나의 고유한 삶을 찾아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유의 각자의 삶을 대하는 자세,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에 이제 나의 고유한 삶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느꼈던 점을 적은 겁니다. 왜 다들 안 된다고 난리들이야. 이걸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다들 주변에서는 야 그거 안 된다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될 리가 있냐, 뭐 그런 식의 핀찬을 많이 받았던 거죠. 뭐 쫑크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외친 겁니다. 왜 다들 안 된다고 난리들이야, 제발 조용히 해라, 조용히 좀 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했어요.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 제가 처음에 숙대 경제학과를 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그러니까 뭔가 내면에 에너지가, 어떤 뭔가가 있어,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되게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었고 숙대 경제학과를 갔죠. 그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간 거예요. 뭐 제가 무슨 경제학의 어떤 큰 뜻을 품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간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거는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대에 이제 저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설레발이 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고대 법대에 편입 준비를 할 때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면도 있고. 근데 이제 됐잖아요. 돼가지고 이제 숙대 졸업식에, 저는 일반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숙대를 졸업하고 고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가 2개입니다. 숙대 졸업식에서 친구들이 고대 법대 갔다고 좋아한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봐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야 거기 뭐하러 가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야 대학교 졸업했으면 취직하고 해야지, 무슨 거기 뭐하러 또 가냐, 뭐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보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도 주변에서는 아이 네가 무슨 뭐 그걸 붙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사법연수원에서 시보를 하면서 중국으로 변호사 시보를 갔을 때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수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는 시보를 합니다. 2년차 때 뭐 법원 시보, 검찰 시보, 변호사 시보로 해요. 근데 변호사 시보를 외국으로 가는 거는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그때 군 법무관이었잖아요. 군 법무관으로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시보를 외국에서 한다. 그거는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군에서요, 선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절 사유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야 그런 선례가 없어, 그러니까 너도 안 돼, 이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어떤 법 규정도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귀찮게 그런 걸 가려고 하냐, 그냥 한국에서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결국 갔죠. 물론 거기는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갔다 왔죠. 그리고 군 법무관으로서 생활하다가 중간에 또 국비유학 시험을 또 봐요. 그리고 국비유학을 가요. 2년 동안 갔다 와요. 자,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하죠. 야, 쟤는 왜 중국을 가는 거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뭐 하려고 가는 거야? 뭐, 왜 굳이 저런 짓을 하냐고 안 된다고 막 난리들을 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갔다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한 거,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유튜브. 유튜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유튜브를 하는 거, 지금은 많죠. 지금은 많지만, 제가 시작한 작년 연말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몇 분 계셨어요. 5분 계셨나? 근데, 변호사 유튜브를 하죠. 그때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지 않게. 야, 그거 뭐 하려고 하냐?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한 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남이 안 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비난을 받을 거예요. 첫 번째로 받는 건 비난입니다. 그리고 튀는 행동이잖아요. 조직에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다면 그 조직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튄다는 거고, 튀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고요, 돌을 맞아요. 그 돌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세게 가격할 수도 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직의 순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조직에서 튕겨져 나와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지 않고,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책임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뭐 책임 그렇게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으로 받아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삶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책임을 못 지거든요. 내 인생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 남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짓거리들을 해서 받은 불이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을 때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냥 쟤는 이상한 놈이야. 그렇게 그냥 낙인 찍히고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더 이상 나래를 피지 못하고, 여러분 개인의 고유한 삶은 언감생심, 그냥 그 조직의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는 정말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묻혀서 평생을 조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나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그냥 조용히 살걸. 그냥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할걸. 그거를 평생 한이 돼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제가 다행히도 여러분 볼게요. 제가 고대 법대로 갔죠. 가서 그래도 군 법무관이 됐잖아요. 군 법무관이 됐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무사히 석사 학위를 받아갖고 왔죠.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해서 지금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봤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유튜브 할 때 뭐 좀 안 좋게 보던 사람들도 지금은요, 물어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고. 근데 만약에 제가 실패했다고요. 제가 고대 법대를 갔어. 근데 어떤 시험에도 붙지 못했어.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 야, 쟤는 숙대 졸업하고 고대 법대 편입하더니 결국은 뭐야?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뭐하러 갔대 걔는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하기는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위축이 한번 돼버리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거를 견뎌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시선,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만의 그 내적인 에너지를 끝까지 충분히 발산해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중국 유학을 갔어. 근데 학위도 못 땄어. 그러면은 쟤는 이제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이제 미친애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뭐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는 굉장히 공정한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수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정확히 구독자 수,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명백하게 얘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물론 취미로 하는 거지만, 취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가 즐겁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근데 제가 보는 사람도 없어. 막 구독자 100명이야. 그래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봐. 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야 저기에 쓰는 뭐 돈이며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겠다. 그렇게 바로 비난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기 고유의 삶을 찾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비난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금방 좌절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루셔야 돼요. 뭔가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평균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이, 아니면 내 가족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만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요, 도박이랑 같은 거예요. 큰 걸 원하면 큰 거를 걸으셔야죠. 나는 아무것도 뺏기지를 원하지 않으면서 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자기만의 고유한 인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거는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순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것인데요. 내 고유의 삶을 찾지 않아도 돼요. 내 고유의 삶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항해를 해요. 근데 배를 타는데 그 배에는요, 위치가 많잖아요. 따뜻한 방이 있고, 제때 음식이 공급되는 아주 안락한 그런 선실도 있어요. 그리고 갑판도 있어요. 갑판도 있고, 선장도 있고, 뭐 갑판장도 있고, 돛대도 있고, 돛대 위에서 뭐 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굳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망루에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망루에서 비바람을 모두 맞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게 싫으면 나는 선실에서 편하게 여행하는 게 좋아. 나는 그런 삶이 좋아. 그렇다면요, 그러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망루에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망루는 여러분 좁아요. 모든 사람이 올라갈 공간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선실은 넓죠. 그러니까 선실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을 하는 것만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찾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도 있는 거고, 선실에서 편하게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이 편하게 평균으로 사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셨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정만 하셨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나만의 고유한 삶을 찾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에 맞는 각오를 하고 나오시라. 선실에서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손에 붉은 실이 여진 채웠죠. 그 되게
얼마나 끔찍하냐. 제발 끊어줄래? 다시는 오지 못할 저 고음 불가지, 고음 불가. 다시는 얘 그냥 저기 저음으로 해줄래? 별거도는 뭘 거리를 요즘 너 그 부분밖에 모르지. 딴 데 해봐. 어. 그거 되게 노래가 너무 무서워. 원래 그런 노래야? 어. 아, 제목이 뭐라고? 홍연. 홍연. 틀어줄래? 아니, 아. 사양할래.